부동산 하는 사람은요 조금 속된 말로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의 관점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미래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12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40평대를 15억에 무리해서 대출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는 2008년도 바닥 찍고 많이 오른 상태, 2008년도에서 2009년도가 가격이 수직 상승으로 회복했습니다. 올랐습니다. 다시 서브프라임이 1년 지난 뒤에 오른 상태여서 다들 비싸게 샀다고 거품이다, 하우스푸어다, 빚으로 사는 인생 불쌍하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금 갖고 나니 평당 1억 찍더니 지금은 평당 2억 80억대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자산 하나도 없고 매년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고 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움직이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올라가지만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때도 되게 비싼 거였습니다. 뭐 15억을 무리했다, 5억을 무리해서 대출해서 받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때 대출 금리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막 8%대, 9%대였을 거예요. 7%, 8%대. 그러니까는 이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버티고 지금 가지고 오니까는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반응해가지고 왕관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비쌌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분양 로또 나만 놓쳤나? 36억 반포자에도 흑역사 있었다는데 반포자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퍼스티지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이라서 외국에서 제발 좀 이것 좀 사달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까지도 불러와가지고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샀습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한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요 밑에 건 타워팰리스입니다. 요 밑에 건 타워팰리스고 이때 분양가가 8억, 9억,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그때도 미쳤다 했어요. 그걸 사는 사람들을.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사실은 현명했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아파트는요 인플레이션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 집중했으면 이걸 못 샀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지금 비싸다는 개념이 미래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제목에 말한 게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미래에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라지거든요. 분양받으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분양받고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의 LTV를 몇 프로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잔금 치를 때 KB 시세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KB 시세가 내 계약할 때의 금액이랑 다르기 때문에 KB 시세 대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거든요. 대출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인플레이션이 확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론이 노라고 할 때 부동산 하는 사람은요 조금 속된 말로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선구자처럼 하려면 또라이가 돼야 되고 그 선구자가 따라가면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 따라가고 그 눈치 빠른 사람이 좀 따라가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따라가고 일반적인 사람이 따라가다 보면 이제 뒤늦은 사람들이 따라가다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이용하는 과정에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타워팰리스도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2008년 12월 달에 18억까지 떨어졌잖아요. A동 45층 뭐 18억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져가 반토막 났어요. 30억대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49억 최고가 찍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들이 지금 여기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집값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심, 여의도, 강남으로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노선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좋은 거고, 그래서 9호선이 좋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뭐 별내선 얘기를 했는데 별내선이 송파 쪽이나 이 강남 가까이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해서 거기가 발전을 한다는 거고, 여의도는 일자리 자체인데 거기에 주거지가 있어서 좋다는 거고, 도심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다 이 일자리와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노선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을 들어갈 수 없으면 서울에 이 일자리와 연결이 잘 되는 노선들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신안산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다음에 월판선, 경강선이죠. 뭐 이제 신분당선, 분당선, 이런 노선이 경기도에서는 되게 좋은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2호선하고 9호선이 되게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 여기 있는데 의정부도 경전철이 있잖아요. 회룡역 거쳐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역세권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회룡역에서 일자리로 명확하게 연결이 된다면 가격들은 오르겠죠. 그래서 의정부에 GTX C 노선이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거는 GTX C 노선이 의정부에 들어가는 그 근처에 상업지역이거든요. 좋은 아파트가 없거든요. 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우선은 집값은 일자리가 결정하는 거고, 서울 같은 거는 그런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교가 일자리가 많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2, 3 테크노밸리. 그래서 판교 경강선에 연결되는 노선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구송도가 사실은 거기에서 판교까지 오는 데가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월판선이 연결이 되면서 급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급행이 처음에 구송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흥시청역, 그 다음에 광명역, 그 다음에 인덕원, 그리고 판교까지 와서 총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을 엄청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도 일자리랑 연결되는데 거기에 또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격들이 오르겠죠. 거리는 멀지만 시간을 전략하는 입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교는 분당과 비교해서 분당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 분당에 허파를 붙여준 게 판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아직까지도 이 테크노밸리가 이제 3하고 2하고, 이게 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죠. 이 자리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쪽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판교 자체의 가격도 비싼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 대장 아파트죠. 판교 프루지오 그랑브리 대장 아파트죠. 얘가 뭐 36억에서 36억이 됐다. 지난해 29억이었는데 최고가는 39억이다. 그리고 주상복합인 알파리움, 여기도 살기 되게 좋습니다. 얘도 뭐 30억에 거래됐다. 뭐 29억이 손바뀜 됐다. 아무튼 좋습니다. 과천 광교도 좋은데 판교가 단일 건물로는 비싼 게 많고요. 평균으로는 과천이 많습니다. 근데 판교가 왜 비싸냐? 일자리입니다. 강남 가기도 편하고 자체적인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분당도 빛나게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좋은 일자리가 이런 지역이고, 앞으로 일자리가 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광명 시흥 쪽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본질은 집값은 일자리가 그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접근할 때 재정 범위 내에서 좋은 상급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포 공덕의 초역세권 30평. 지금 현재 최저가가 14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일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대장의 30평. 현재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당연히 공덕을 사는 게 맞겠죠. 신축은 인덕원이지만은 마포 공덕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내 재정 범위 내에서 강남을 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재정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인덕원은 내가 아는 데고 공덕은 내가 모르는 데라서 공덕을 안 간다? 사실은 더 안전한 데는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더 안전한 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본질 중에서 부동산 접근할 때 내 재정 범위 내에서 좋은 상급지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인재님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인재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인재님 저랑 상담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이제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조건이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갈 걸 제가 정해 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좋은 상급지를 찾아야 됩니다. 인도권에 14억인데 만약에 천안에 14억이 있다. 그러면 인도권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은 수익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는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걸 미래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이게 싼 가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입지 가치를 정하는 건 일자리니까 일자리와 연결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가격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내 재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아까 말했던 일자리라든지 그 가치를 따져보고 가장 좋은 상급지를 점검해 본 다음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걸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강남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수익률은 다르거든요. 수익은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면은 수익이 100%잖아요. 근데 강남이 아닌데 내 재정이 2억이 한계예요. 2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4억이 나왔다. 수익률은 이 4억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수익률을 좀 줄이더라도 상급지로 가는 게 좋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요.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의 물건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진보하는 물건입니다. 그 진보라는 것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집이 새 아파트가 되면은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얼마나 될 것 같고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여기가 주거지가 어떻게 집단화되고 제가 그 부산에서 늘 얘기를 한 게 사실은 부산에서 집대성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지금은 사실은 선호되지 않는 남구의 끝자락에 있는 동네 중에서 그 롯데캐슬 레전드 있는 아래쪽으로 이번에 그 DHA라든지 대연 3구역도 뭐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에 2만 가구가 밀집되거든요. 저는 그걸 상상을 해보니까 저기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밀집이 되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서 진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을 해서 가성비 좋은 데를 찾는 게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